맥락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에는 각 산업을 대표하는 전문가님을 모시고 그 산업의 맥을 짚어보는 시간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오늘은 방산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키움증권의 이한결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방산 기업들이 나토 정상회의 그리고 캐나다 잠수함 사업 등이 겹치면서 좀 다시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듯한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큰 그림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연구원님께서는 유럽이랑 중동, 동남아에서 방산 관련된 신규 수주 파이프라인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또 분석을 해주셨는데 네, 지역별로 보게 됐을 때 올해 하반기에 수주가 좀 유력시되는 지역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실까요? 아무래도 이제 뭐 유럽, 이제 중동, 동남아 이제 전반에 걸쳐서 사실 수주 파이프라인은 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력한 이제 수주 지역이라고 하면은 현재로서는 이제 유럽이나 동남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초부터 얘기가 많이 됐었던 그런 수주 파이프라인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도 지금 스페인 자주포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 이제 기업과 이제 뭐 라인메탈이라든지 탈레스 같은 유럽의 이제 방산업체들과 한국의 방산업체들의 이런 MOU들도 좀 계속 체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이제 내년에 이런 신규 수주에 대한 가시성이 계속 좀 높아져 가고 있는 구간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동남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투기라든지 함정 플랫폼 그리고 이제 방공망 같은 이제 여러 가지 무기 체계에 걸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제 수주에 대한 소식들을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연초 대비 이제 중동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실 그러니까 지상 무기나 이제 공중 무기, 그다음에 방공 무기 이제 여러 가지 무기 체계에 걸쳐서 관심도는 좀 많이 있었지만 아무래도 이제 상반기에 중동 쪽에서 이런 이제 미국과 이란의 이제 전쟁 같은 좀 큰 이슈가 있었다 보니까 이제 현재로서는 이제 조금 수주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딜레이가 될 거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다만 이제 전쟁이 좀 마무리되는 국면인 만큼 이제 중동 국가들도 이제 내부적인 혼란이나 이런 부분을 수습한 뒤로 뒤에는 이제 기존 계획 대비해서도 더 이제 추가적인 무장 강화나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중동에서의 이제 수주 기회들은 열려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유럽이나 동남아시아 쪽에서 이제 수주가 좀 많이 나올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 중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빠르면 연말, 이제 늦어도 내년도에는 중동 쪽과 관련됐었던 이제 파이프라인들이 이제 점차 구체화될 거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동남아 그리고 유럽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까지도 국내 방산 기업들의 수주 기대감은 커지고 있고요. 중동은 우선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해소가 돼야지 이게 실질적으로 계약이나 수출로 진행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결국에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뭐 단독으로 이렇게 방산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국이나 독일, 프랑스와 같은 다른 나라들과 경쟁을 좀 진행을 해서 수주를 따와야 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데요. 그 기업들과 좀 경쟁을 할 때 국내 기업들이 갖고 있는 강한 경쟁력, 무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이제 국내 기업들의 이제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하면은 이제 납기를 좀 빨리 맞춰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장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제조업 기반이 이제 아무래도 미국이나 이제 유럽 대비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있어서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납기 준수라든지 이제 가격대에 있어서도 이제 해외 업체들 대비해서 조금 더 저렴한 이제 가격대 높은 품질을 공급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게 일단 장점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특정 무기 체계에 이제 편중돼서 경쟁력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지상 무기 그다음에 뭐 해양이나 공중 이제 전반적으로 다 비슷한 이제 그러니까 납기에 대한 경쟁력이나 이제 가격에 대한 경쟁력은 다 비슷하게 가져가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방산업체의 이제 포지셔닝 자체가 이제 이렇게 좀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좀 많이 주목받고 있는 부분들은 이런 이제 미사일에 대한 이런 공급이 이제 이번 중동 사태에서도 이제 뭐 미사일 좀 많이 소모했듯이 공급 부족이 좀 심화될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이런 이제 뭐 천무라는 플랫폼 내지 아니면 이제 방공망 체계 같은 이제 천궁
아니면 이제 뭐 LSM이라든지 이런 체계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납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뭐 국내에서도 이제 좀 증설이나 이런 부분이 좀 진행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쪽 미사일과 관련된 이제 플랫폼들은 공급이 점차 더 늘어날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좀 가장 이제 주목해볼 만한 부분들은 이제 이런 미사일 쪽, 이제 방공망이라든지 아니면 유도 미사일 쪽 이쪽에서 좀 좋은 소식들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또 좋은 소식을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재명 대통령이 그 이번 주에 나토랑 몽골을 4박 5일 동안 또 순방을 하죠. 그러면서 이 이재명 대통령의 나토 참여가 또 우리 시장 방산 관련된 기업들의 수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감까지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이런 정상 외교가 수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어떻게 보실까요? 아무래도 이제 방산업의 이제 자체적인 특성상 네. 사실 이제 방산업이 여러 가지 뭐 수주나 이렇게 상대 국가가 내는 수주나 이런 부분에 입찰을 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B2G 내지 이제 G2G의 성격을 좀 많이 띱니다. 그래서 정부 대 정부로서의 이런 금융 지원이라든지 이런 외교적인 서포트도 굉장히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나토 순방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국 무기 체계가 이제 한국이 나토에는 편입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렇게 이제 한국 정부의 수장이 이제 나토 회의에 참석을 하면서 이제 국내 무기에 대한 이제 세일즈를 이제 같이 해준다라고 봤을 때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국내 방산업체들한테는 든든한 이제 지원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번 정부 입장에서도 이제 방산업종에 대해서 이제 계속 좀 키워 나가야 되는 산업이다라고 좀 코멘트를 했던 만큼 이제 해외 세일즈에 대해서도 이제 계속 좀 힘을 주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이런 스탠스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이제 국내 방산업체들의 이제 수주 파이프라인 발굴과 그리고 수주 파이프라인 발굴 이후에 이제 실제적인 협상에 가서 수주를 이제 따올 때까지의 이런 이제 뭐 여러 가지 국내에 있어서 이제 금융이라든지 제도적인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외교적인 이런 여러 가지 뭐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따라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국내 방산업종에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소식들이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 방산 같은 경우에는 민간 사업과 다르게 정부 간의 신뢰나 외교가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교에 대한 기대감도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유럽이라던가 중동, 동남아 진출과 관련된 이야기를 앞서 잠깐 나눠봤는데 이러한 유럽 진출이 우리에게 당연히 기회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부담도 클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K방산의 유럽 진출 득과실을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부담이라고 하는 부분부터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유럽 시장에 진출하면서 국내 업체들의 이런 이제 현지 생산이라든지 이런 비중도 좀 늘어나고 최근에는 이제 뭐 조인트 벤처나 MOU를 통해서 이런 기술 협력이나 이런 부분도 좀 많이 늘어났는데 그래서 이제 국내 기업들의 이런 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잠식되지 않나, 뭐 기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이제 좀 유출될 수 있는 우려가 있지 않나, 이런 이제 우려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기술 유출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국내에 이런 이제 뭐 파이를 좀 뺏긴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접근하기보다는 유럽 시장에 이제 기존에 사실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나토의 이런 이제 군사 체계가 워낙에 이제 좀 공급망을 좀 많이 차지하고 있었던 만큼 사실 유럽 시장에 이제 진출을 한다는 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영역이었는데 그런 이제 해외 이제 유럽이라든지 뭐 미국의 이제 방산업체들과 이제 손을 잡고 유럽 시장을 진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단독으로 좀 들어가기 어려웠었던 시장에 이제 신규로 좀 진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보다는 득이 크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중장기 관점에서 이제 유럽 시장에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유럽 시장에서 차지하는 이제 한국 무기의 이제 비중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이제 앞으로 좀 더 가속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지 생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생산 시설을 좀 많이 다변화할수록 추후에 있어서 이제 수주 파이프라인이나 이제 공급망에 있어서도 여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 관점에서는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 더 크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유럽 진출에 대해서는 득이 조금 더 많은 상황, 우리가 기대감을 갖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개별 프로젝트로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과 관련된 기대감이 이 방산 관련된 기업들에서 좀 가장 최근에 크게 부각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규모가 6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특히나 그 한화 오션에 대한 이야기가 좀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수주 가능성을 연구원님께서는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실까요? 네,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수주 가능성 이제 5대 5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게 이제 각자의 장단점이 좀 뚜렷하다 보니까 캐나다 쪽에서도 이제 좀 고민이 길어지는 이제 모양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원래 뭐 6월 말까지 이제 좀 얘기가 있다가 지금 한 1, 2주 정도 약간 좀 의사결정이 좀 미뤄지는 것 같은데 먼저 이제 하나오션, 그러니까 국내 잠수함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일 이제 TKMS 대비해서 사실 납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명확한 플랜을 좀 제시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하나오션이 이제 얘기하는 이제 잠수함 플랫폼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저희가 생산을 해서 운용을 해본 일단 레코드 자체가 있는 플랫폼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반면에 이제 독일의 이제 TKMS가 제시한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이제 설계 구상 단계 이제 막 이제 처음으로 이제 양산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실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검증은 아직은 좀 미흡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는 이제 하나오션의 잠수함 그러니까 한국이 이제 수주를 따올 가능성이 좀 높아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근데 반대로 이제 독일 쪽에 이제 TKMS 쪽으로 좀 유리한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TKMS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 이제 나토의 이런 방위망에 좀 편성이 돼 있다 보니까 캐나다와의 이런 이제 외교적인 측면에서 이제 캐나다를 좀 더 잘 도와줄 수 있는, 서포트해줄 수 있는 역량이 좀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잠수함의 이제 성능이라든지 이제 잠수함의 성능이나 아니면 이제 제시하는 이런 이제 경제적인 패키지 이런 규모가 더 중요하냐라는 이제 판단 관점과 외교적인 이제 나토의 이런 방위망 안에 이제 포함될 것이냐 이런 이제 관점이 좀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아직까지 이게 어느 한쪽이 좀 뚜렷하게 승기를 잡았다라고 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만큼 이제 조만간에 있을 발표를 좀 지켜보고 기다려야 되는 시기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5대5 상황이다. 지금 뭐 함부로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우리나라가 또 독일과 이렇게 방위산업 관련된 분야에서 캐나다의 수주를 가지고 또 경쟁을 벌이게 될 줄이야 감회가 굉장히 새롭습니다. 만약에 이 하나오션이 잠수함 사업의 수주를 따내게 된다면 국내 방산 기업들을 바라보는 좀 시선도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요. 방산 섹터 그렇게 된다면 이 수주 여부에 따라서 방향성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이제 방산주의 주가 흐름이 이제 조금 저조했었는데 네. 시장 대비해서는 좀 저조했었는데 이런 이제 뭐 대형 수주권에 대한 계약들이나 이런 부분이 좀 하반기로 많이 밀렸었던 부분도 있고, 이제 그런 점이 있다 보니까 이제 주가 흐름이 좀 이제 둔화되었었는데 이번에 이제 캐나다 잠수함의 이제 사업이 만약에 이제 한국에서 이제 수주를 받게 된다면 이런 이제 분위기에 대해서는 좀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션이 이제 잠수함을 수주한 것에 있어서도 다른 이제 방산업체들이 참여할 여지가 좀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잠수함 전투 체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 시스템이 국내에서 좀 담당을 하고 있었고, 넥선 이제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이제 소나 체계를 담당을 하면서 이제 각자 이제 이제 잠수함을 건조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일정 부분 기여하는 이제 바가 있다 보니 만약에 이제 하나오션이 잠수함을 이제 수주를 받아올 시에 하나 시스템이라든지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이런 국내 방산업체들까지도 이런 수혜가 좀 퍼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만약에 이 수주를 받게 된다면 전반적으로 이제 국내 방산업종과 이제 조선업종의 이런 분위기가 좀 환기될 수 있는 이벤트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이야기 나오는 게 분리발주 이야기도 좀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분리발주는 이제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후속 MRO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좀 연계를 해서 봤을 때 네. 분리해서 발주할 경우에는 이제
비용 효율성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아마 한 국가가 이제 전체 네. 토탈 패키지를 이제 MRO까지 해서 쭉 한 수십 년간 끌고 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 저희 투자자분들께서 투자의 관점으로 보게 됐을 때 방산주 안에서 어떠한 기업군들을 저희가 좀 자세히 보면 좋을까요? 이제 앞서 이제 잠깐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동의 이슈도 있었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런 미사일 쪽에 있어서 이런 공급 부족 현상이 좀 굉장히 좀 많이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방공 미사일이라든지 아니면 공격용 유도 미사일도 생산 능력을 이제 한 3~4배씩 크게 키워 나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국내에서 이제 방공망 체계를 좀 담당을 하고 있는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나 아니면 이제 유도 미사일 쪽이나 이런 쪽을 하고 있는 이제 천무 같은 플랫폼을 좀 가지고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쪽에 좀 집중을 해서 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미사일 쪽과 관련된 소식들을 좀 유심히 좀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한결 연구원과 함께 유럽 그리고 중동을 넘어서 동남아까지 점점 더 확산하고 있는 방산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방공망 그리고 미사일 체계와 관련된 기업들 좀 주목해 보시라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투자 전략 세워 보시는데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연구원님과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